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죠. 오늘 하루 잘 맞이하시고서 불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로 시작을 합니다. 테슬라가 리콜 소식이 있습니다. 6톤대 정도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유가 유압장치에 관련된 부분에 볼트가 느슨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줄여서 볼트 불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콜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해외에서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볼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이슈가 됐죠. 대상 차량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사이 생산된 모델 3와 2020년에서 2021년도 생산된 모델 Y 중에 가능성이 있는 차량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모델 Y 같은 게 2020년도부터 나왔거든요. 또 거의 다 해당이 될 거고 2021년도까지 생산된 모델 3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가능성 있는 차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테슬라에서 콜이 갈 겁니다. 빈 번호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들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 물량은 6,000대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차주분들께서는 이거에 해당이 됐다, 리콜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분들은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빈번호 조회하신 다음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라는 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전체 물량에 비해서는 6,000대 정도는 큰 건 아닙니다. 다만 테슬라 차량을 출고할 때 보게 되면 품질 검수가 엉망이라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모델 3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 정도 심한 단차라든지 이런 게 보이진 않은데, 이번에 모델 Y를 인수하시거나 모델 3 리프레시 버전을 인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품질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있죠. 단차는 기본이고 기스라든지 손잡이 함몰, 심지어 타이어에 나사가 박혀있는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이 직접 확인을 한 다음에 리포팅을 또 해야 돼요. 이래서 검수를 위해서 또 검수를 위한 업체를 예약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내 테슬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증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드바이저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에 거의 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말들이 맞지 않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차량 인도시마다 세부 점검 내역을 구매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측에서 직접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각각의 이슈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논의해줘야 될 텐데 이게 좀 되고 있지 않은 게 아쉽네요. 이 테슬라 리콜이 다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단하긴 대단하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목숨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라든지 독일 기업의 차량들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간에 계속 기사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 때리기가 계속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8월달이 되게 되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8월달이 되게 되면 온투법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이 P2P 업체들을 제도권 내 들어오게 만들겠다라는 이슈입니다. 8월달에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지나게 되면은요, 신규 영업 자체가 금지가 되게 돼요. 지금까지 했었던 거 운영은 되지만. 그렇다면 빨리 P2P 업체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된 P2P 업체들을 보게 되면 피플펀드, 8%, 랜딧, 오션 펀딩, 와이어 펀딩, 윙크스톤 파트너즈, 투게더 펀딩, 펀다, 어니스트 펀드, 헬로 펀딩, 나이스 ABC, 많네요. 이렇게 14곳 정도이고 앞으로 4곳 정도가 더 심사를 받아서 그래도 20곳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은 겁니다. 그동안에 100곳 넘을 정도로 정말 난립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P2P 아예 금지시키지 않았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봤었던 거예요. 저도 계속 우려에 대해서는 표명하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믿을 수 있고 큰 곳들이 있고 은행들하고 손을 잡고 또 책임을 져주는 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아직까지 심사를 제대로 통과한 업체가 없더라, 이게 문제죠. P2P는 조심하셔야 되는 투자는 맞아요. 높은 수익을 주긴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제도권 내에 편입이 돼야 되는 건 옳은 일입니다. 이번 달 말이 돼야지 더 정확한 가닥이 나올 것 같은데, 참고로 테라 펀딩 왜 안 나왔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면, 테라 펀딩을 포함해서 몇몇 곳은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4% 이자 이거를 초과해서 받은 게 있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에서 6개월 정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온투법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발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수순이죠. 해결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그럼 카카오하고 토스는 안 들어갑니까? 카카오하고 토스는 P2P 업체가 아니죠. 중개했었던 업체예요. 토스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오디오 클립에서 꼬리 자르기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 드렸던 적도 있었었는데 이미 끝냈습니다. P2P를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좀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네, 부득이 아무쪼록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은 있어요.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NFT와 관련된 이슈들 크고 작게 계속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NFT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카카오의 계열사에서 만든 것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야기 드릴 소식은 이중섭 NFT 경매 취소예요. 백남준 아티스트의 작품이 곧 경매로 진행될 예정이 있죠. 한 2억 3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건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걸 맡은 곳은 워너비 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인데 이곳에서는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엄마, 김환기의 전면 점화 무죄 이거를 NFT화 시켜서 경매를 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이거에 대해서 환기재단이나 박수근님의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동의가 없었는데도 경매가 진행이 될 뻔했었던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낙찰자한테 주는 게 원본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지금 사실 누구나 스크린 캡처를 뜰 수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NFT로 만들겠다는 얘기였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팔리고 나게 되면은 그 수익은 원작자하고도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하나의 해프닝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에 동의할 리가 없겠죠. 오프라인 저작권을 줄 리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원본은 없애고 온라인의 원본만 남겨야 됩니다. 뱅크시 작품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었죠.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의 가치는 계속 인정받기 어려워요. 양쪽 다 원본이 있다라면. 곧 경매가 열리는 십장생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십장생도라는 작품도 그래도 주목할 만해요. 이거 역시도 원본이 있는 상태인데 온라인을 통해서 NFT를 판매를 하겠다. 여기 또 문화재법 때문에 우리 오프라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수가 없죠. 해외로 밀반 출입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방식이 NF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30억 이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권으로 우리가 또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이슈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산업군에 있지 않으시더라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ITN 소식들 3가지였습니다. 이중섭 NFT 경매 취소 해프닝에 대한 이야기들, 8월 시행 온투법, 등록업체가 20곳에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볼트 불량 리콜건 얘기 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서 출근길 IT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